대표를 맡고 있는 유종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죠. 지금은 이제 시나몬 게임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대를 갔었죠. 시각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 다음에 학부, 그 다음에 석사과정까지 전부 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근데 시각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다녔던 직장은 멀티미디어 회사입니다. 동영상을 편집하는 회사였죠. 그리고 뭐 편집 디자인도 하고 웹 디자인도 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바타라는 게 있습니다. 아바타. 싸이월드도 예전에 하셨죠. 싸이월드는 미니룸 있고 미니홈피 있죠. 거기 들어가는 미니미들, 그런 것들을 보통 그래픽을 기반으로,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이너들과 같이 그런 아이템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만들고 야후 아바타 만들고, 그 다음에 네이트 아바타 만들고. 근데 아바타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점점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바타가 움직이는 채팅을 만들게 됐죠. 아바타가 이동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쪽지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는 거. 그걸 야후에서 슈가캐스트라는 서비스로 이제 야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슈가캐스트, 그 다음에 하나와 파티. 여러분 중에 어린 친구들은 그 야후 꾸러기를 많이 이용해봤다라면 들어봤을 거예요. 마법학교. 그런 아바타들이 이제 그게 실제로 게임이라기보다는 들어서 채팅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냥 큰 의미 없는 성장, 큰 의미 없는 육성이고, 그죠? 지금 나와 있는 RPG 게임하고 다르죠? 그냥 노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죠. 이제 그렇죠. 플래시로 그 당시에는 제가 아바타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플래시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플래시 게임을 만들고 웹 게임을 만들고, 그러다가 지금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소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게임을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게임이 아닌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이제 제조업할 수도 있겠죠, 그죠? 즉, 우리가 게임을 배우고 또는 어떤 산업을 배울 때 내가 배운 전공 자체는 나의 어떤 기반, 기초 기반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종착역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어떻게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고 게임까지 오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게임을 배울, 좀 더 게임학과 맞죠? 네. 그렇죠. 예. IT 학교는 이제 게임학과에 들어오셨는데, 사실 이 학과에 들어온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나는 졸업증만 받아서 나는 엄마 아빠 효도할래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최소한 내가 원해서 이 학교에 왔잖아, 그죠? 네.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강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모바일 게임의 UI UX인데, 실질적으로 UI UX라는 말 자체가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용자 환경과 사용자 경험입니다, 경험. 그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통계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단계적인 설명을 드리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모바일 UI UX를 잘 하려면 많은 경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많이 사용을 해보고, 많이 실패를 해보고, 또 많이 소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황금 분할로 자르고, 색깔은 붉은색으로 하고, 자, 폰트는 고딕으로 하고, 이것은 그래픽이 하나의 테크닉이죠. UI UX를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픽, 그죠? 막 캐릭터 막 이런 원화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역동적인 이런 것들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고 돼 있으니까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UI UX는 즉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이 해봐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하고요. 하지만 나는 편하지만 상대방이 불편하면 잘못된 UI이고 UX겠죠. 사용자에 대한 경험이라고 그랬으니 결국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좋은 디자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게임을 배우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게임 개발자가 될 것인가가 또 되겠죠. 얘기가 되죠.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출강 나가고 있는 데는 저는 이제 디자인과를 많이 나갑니다. 시각이랑 적응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과에서는 보통 보면 뭐 편집 디자인, 포토샵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디자인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는 모바일 컨텐츠를 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부에서는 모바일 UI UX를 강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드리는 말씀 내용 자체가 보통 학기 초에 제가 서두로 시작하는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여기 왜 들어왔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뭔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정말 귀중한 시간 내가 내서 왔는데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과에 입학하게 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키워드가 제가 많이 다루는 게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UI UX가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바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바일. 네? 핸드폰으로 하는 거? 핸드폰? 그냥 휴대기. 휴대기기요? 휴대하지 않으면 모바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휴대폰보다는 휴대기기가 맞겠죠? 네. 예. 모바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그죠? 나만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모바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뭐 패드, 폰, 워치 전부 다 모바일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은 온라인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 넘어왔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바일로 쇼핑을 물건을 안 사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사봤죠? 인터넷 뱅킹을 PC에서 하는 거하고 모바일에서 하는 거하고 또 비율로 나누면 거의 반반? 아니면 모바일 쪽도 많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인터넷,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네이버를 많이 쓰죠. 검색어로, 그죠? 네이버를 PC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모바일. 네. 이제 모바일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제 모바일이 아닌 다른 디바이스를 목표로 두고, 다른 매체를 목표로 두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로 정의가 내려집니다. 시작도 모바일이고 여러분들은 끝도 모바일일 겁니다. 근데 그 모바일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 줄 몰라요. 뭐 글래스, 안경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그죠? 시계로 다가올 수도 있고. 모바일이라는 개념을 휴대폰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UI UX가 왜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가 나오겠죠. 네. PC 온라인에서는 모니터 해상도라는 게 있었어요. 1024, 800, 600. 그래서 해상도 기준으로 야 GMB는 얼마 픽셀로 가야 돼 라는 걸 교과서처럼 직장에서 가르쳐주고 나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폭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단지 그 기기, 디바이스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에 맞춰가지고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버튼의 크기가 대부분 다 크기가 다 비슷해져 가지고 가고 있죠, 그죠? 그 중요한 것들은 아주 크고 한 개만 높고. 예전에는 PC 버전에서는 UI UX가 버튼이 3개, 4개 깔아놓고 그 중에 내가 정보를 찾아갈 수 있었지만 모바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버튼을 일단 3개 이상 넣는 순간 잘못된 UI UX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보통 2개. 좀 더 심플한 건 1개만 들어가 있죠. 동의합니다 버튼만 누르게 만들죠.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닫거나 백으로 가버리죠. 하지만 PC는 그렇지 않았죠. PC는 버튼이 굉장히 많았죠. 자,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UI UX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도 UI UX,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강의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많이 듣고 특강도 많이 찾아다니고. 하지만 지금 그 자료 중에 지금 쓰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15년 전,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5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바일에 대한 이해, 모바일이 뭐다.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내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이거는 무조건 볼드로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고딕으로 해야 돼. 또는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좌측이 있어야 되는 개념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바뀌나요? 뭐가 정답이나요? 정답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트렌드를 따라가느냐로 봤을 때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한테 모바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둘씩 알아가야 될 거예요. 자, 모바일이라는 개념은 제가 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디지털 콘텐츠는 또 무엇일까? 디지털 콘텐츠.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콘텐츠. 게임을 포함해서 영화, 음악,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콘텐츠라고 얘기하죠. 이제 PC 네이버보다 모바일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는데 이제 음악을 만들든 또는 뮤직비디오를 만들든 이제는 모바일을 최적화시켜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걸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면 10년 전과 지금 다른 게 의상이 세련됐고 이런 게 아니라 화면 구성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형 TV에서 많이 보던 관점인데 지금 모바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이제 인터페이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뮤직비디오. 즉 모바일 시대에 맞는 디지털 컨텐츠가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게임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왜 PC 온라인 게임을 왜 배우며 보드 게임을 왜 배울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프라, 그러니까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보드 게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투가 없어지거나 푸카가 없어지거나, 그죠? 부루마블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부루마블이 모두의 마블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처럼 제가 모바일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제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UI UX 이렇게 간단하게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최신 저의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이라고 해서 휴대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는 워치가 될 수도 있고 안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나아가서는 뭐가 될지는 몰라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모바일 게임, 전부 다 모바일 게임 개발한다고 해서 나는 모바일 게임 개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1차원적인 게 되겠죠. 나는 게임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나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든 게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게임 뭡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게임 콘텐츠를 만든다는 베이스를 두고 모바일이라는 디지털 콘텐츠라는 트렌드가 계속 씌워지는 개념입니다. 지금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내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만질지, 뭘 제일 중요시 여길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많이 와버렸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모바일 디지털 컨텐츠 UI UX에 대해서 제 어떤 생각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이너, 그죠? 디자이너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디자이너는 뭐죠?
디자인은 뭡니까? 디자인. 네? 괜찮아. 시원하게 얘기해야지. 제품 설계를 합니다. 제품 설계를 하는 거. 또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 예.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디자인은 우리가 영어 사전에 찾아봐도 나와 있지만 기획하다, 설계하다, 계획하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게임을 개발하지만 게임 디자이너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픽 디자이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디자이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디자이너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달라요. 저는 보통 저는 디자인과에 강의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 디자이너는 뭐죠? 디자인은 뭐죠? 라고 물으면 거의 다수가 대부분 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또는 보기 좋게 하는 사람에 국한되어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그리거나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게임 디자이너가 되어야 되겠죠. 현재 그 디자이너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우리가 좀 약간 국한되어 있는 게 워낙 그 그래픽 디자이너 쪽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패션 디자이너, 뭐 디자이너, 그럼 전부 다 패션 디자이너는 그림 잘 그리거나 뭐 패션을 잘 만져야 되느냐? 아니죠. 궁극적으로 디자인은 디자인하고 저 CEO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숫자의 논리에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게임 디자이너는 철저하게 숫자로 모든 걸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감성으로 풀어가면은 예술가가 됩니다. 숫자로 풀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뜻이 되는 거죠. 현재 유럽과 북미 쪽에서는 디자이너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당신이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대부분 다 최고 책임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총괄 또는 아니면 전략 총괄이라는 말을 쓰죠. 총관리하다, 책임자다라는 뜻은 뭐냐면 전체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관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게임 디자이너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게임을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게임 원화관대요 라고 말하고 원화만 그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폭이 좁아집니다. 움직이지는 게. 저는 원화가기 때문에 저는 3D를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원화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 엔진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디자이너보다는 예술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면 지금 게임을 전공하지만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픽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죠? 또 기획을 하는 친구도 있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시나리오 기획인데요 라고 하면 저는 UI 설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잘 나오죠.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들어온 목적과 목표에 있어서 그런 개념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게임과 같은, 영화와 같은 융합 콘텐츠는 깊이보다는 폭이 넓은 사람들이 잘 프로듀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국 PD나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소품 하나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아니죠. 전체를 만지는 사람이 디자이너죠. 소품 담당자죠. 하지만 소품도 종류가 워낙 많죠. 영화를 하나 만들려면 만약 우리 조선시대 영화를 하나 만든다 치면 소품이 천민에서부터 왕족까지 얼마나 다양한 소품과 의상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 전체를 총괄하는 게 이제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죠. 그렇죠? 밑에 스태프들이 너는 평민들을 맡아, 너는 왕족을 맡아, 그렇지? 너는 귀족만 맡아.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를 나눠주고 그 사람이 제공되는 의상, 출연진 숫자, 그죠? 그다음 방송 횟수 이런 걸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의상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 만들 때 똑같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죠? 나는
우리 게임 회사 사람 별로 없어. 4명이야. 나는 아트 담당이야. 나는 그러면 아트 디자이너가 돼야 되고 나는 아트 디렉터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나는 원화를 할 줄 안다. 3D를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기획자들은 멘붕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4명이 아니라 9명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디자이너에 대한 개념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제가 드리는 이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생활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력서를 쓴다거나 자기를 소개한다거나 할 때 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같은 팀으로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4명이서 우리가 조를 짜서 이번 게임 함께 만들기로 했어. 했는데 나는 원화가 약한데 나는 모델링을 할 줄 아는데 애니메이션을 못해. 이렇게 팀원들하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팀은 수준이 낮아지는 거야. 거기에서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버리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맡았어요. 그죠? 우리 팀에서. 그러면 나는 유니티밖에 못해. 코코 스튜디오 할 줄 몰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코코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와버렸어. 언리얼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 와버렸어. 나는 유니티밖에 못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수준이 낮아집니다. 자, 게임은, 영화는, 종합 콘텐츠는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즉, 뭐랄까, 내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포지션이 뭔가, 난 디자이너인가 아닌가만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가 아트 디자인을 맡고 있다면 이 내 능력에 맞서, 내 능력에 맞는 게임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게임 전체에 맞는 아트가 어떤 것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즉 뭐냐면 나는 원화를 못 그리지만 나는 모델링을 잘해요. 그러면 다른 원화를 잘하는 사람에게 품앗이를 할 수밖에 하든지, 그죠? 아니면 원화를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원작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 원화를 차용을 하든지, 즉 이 문제까지 해결하는 게 아트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즉 아트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은 우리가 이 학교에 들은 목적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하기 위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맡은 부분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는 그 중에 원화를 잘 그릴 수도 있고 나는 정말 C샵을 정말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플러스 원 요소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갖춰야 될, 배겨야 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게임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요소 또는 그 프로그램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 디자이너라고 쳤을 때, 그죠? 개발 언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왜? 우리 팀에서 프로그래밍 나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모르면 다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유니티에서 안 되지만 언리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프로젝트 기간 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언리얼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해내야 되는 게 프로그래밍 디자이너. 설득을 해요. 야, 우리 이걸 가지고 언리얼 쓸 수 없지 않니? 유니티로 하려면 이런 기획을 좀 바꾸자. 그래픽 이렇게 좀 바꾸자. 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유니티 프로그래머. 이 시대가 원하는, 이 게임 시장에서 원하는 개발자,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 게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가 정답일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놈만 팔아.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 하나가 게임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유니티가 아니라, 포토샵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과정 자체가 실제로 대부분 다 뭐라 그럴까, 자기 어떤 테크닉을 갖추기 위한, 그죠? 포토샵이라든 이런 강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석사 과정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또는 박사 과정을 간다 할 때는 그때는 포토샵 필요 없어요. 하지만 게임에 관련된 논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즉, 왜 이런 학위 체계도 왜 이렇게 돼 있으며 교육 체계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포토샵을 배우고 있고 유니티를 배우고 있죠. 아닌가? 유니티 안 배웁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게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적과 목표를 말씀드렸잖아요. 난 이 학교에 왜 왔는가? 난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가? 나는 게임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왔는가? 아니야. 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왔고, 나는 게임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왔고, 게임을 개발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왔어. 그러고 봤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얼만큼 와닿는지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유니티만 잘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포토샵 그거 하나만 잘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돈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이라는 것은 특히 영화나 게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컨텐츠 산업 중에 가장 정점 있는 산업이 게임 산업이고 영화 산업입니다. 그렇죠? 종합예술이잖아요. 게임을 혼자서 게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물론 뭐 인디 게임 개발자들 있는데 그건 어떡하지나 인디 게임이고 독립영화고 상업적인 게임이나 상업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전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가고자 하는 포지션은 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게임 누가 만들었어? 길동이가 만들었어. 내가 그 길동인가? 아니면 길동이가 만든 게임에서 나는 포토샵 내가 했어. 가 될 것인가? 이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디자이너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의 어떤 오퍼레이터, 하나의 툴을 잘 사용하는 기술자인가? 게임 기술자인가? 아니면 게임을 잘 만드는 게임 디자이너인가? 게임을 잘 만들 때 나는 게임 쪽에서 그래픽 쪽을 잘 만드는 디자이너인가? 게임 쪽에서 그래픽을 만드는 포토샵 에디터인가?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이제 1년 동안 쭉 강의하는 것들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1시간,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또 가장 많이 쓰는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디자이너는 CEO가 되어야 된다 라는 개념을 저는 많이 얘기합니다. 게임 개발하러 모인 우리들은 게임 개발사 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바로 보여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넥센 또는 NC소프트 대표를 바라보고 얘기하려면 대화가 힘들죠. 그냥 5명, 10명 정도 있는, 그죠? 작은 팀이 모여있는 개발사 사장이 되보자고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예산. 예? 그렇죠. 돈부터 생각해야 돼요. 아니, 게임 개발자가 돈을 왜 고민합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게임 완성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게임이 만들어지는 게 1년에 몇 개 만들어지는지 저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화가 몇 개 만들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기획을 100건의 게임 기획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쳤을 때 그 중에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샘플링까지 나오는 확률이 20%가 안 됩니다. 20%가 안 돼요. 자, 샘플까지 나온 프로토타입 나온 게임이
출시 버전까지, 알파 버전까지 나올 확률이 20%가 안 됩니다. 자, 출시를 했어요. 알파 버전에서 출시하는 확률이 그것도 20%밖에 안 됩니다. 출시를 해가지고 성공 확률도 20%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도대체 몇 프로의 확률로 가지고 게임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했는 처음에 기획 단계, 그 다음 프로토타입 단계, 그 다음에 알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베타를 마치고 출시 단계. 거기서 끝나는 게 운영도 들어가거든, 뒤에 또. 운영. 대규모 1차 업그레이드, 2차 업데이트, 1년, 운영 1년 예산, 게임 개발 2년 예산, 3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게임은 출시할 확률이 정말 1%도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현재 지금 게임을 개발하다 중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RPG 게임. 지금까지 제가 아마 투입된 예산이 14억이 들어갔죠. 2년 반 동안. 14억이 들어가고 지금 얼마가 더 있어야 마무리됩니까? 5억이 있어야 돼요. 웃기죠? 처음 시작할 때 19억에서 난 이거 안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게임 19억 들이고 만들 게임이었으면 저는 차라리 5억짜리 게임을 4개 만들지 생각했던 제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막 강의하고 잘난 척하는 저도 엄청나게 엑셀로 일정표, 계획표 다 짰어요. 마일스톤 다 짜놨다고. 짜놨는데도 제 방향대로 안 가고 가지 짰다는 거예요. 자, 게임을 만드는, 나는 유니티만 잘해도 게임 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PHP만 잘해도 게임 서버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취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CEO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경제감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난 예산을 얼마가 투입될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는 몇 명이서 얼마를 갈 수가 있어 까지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스타트업, 신규 창업하는 이제 벤처 회사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2, 3년 직장 생활 하다가 3, 4명이 모여서 창업한 회사들이 판교 가면 되게 많아요.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에 가면. 보통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퍼블리셔와 계약할 때까지만 예산을 잡고 가는 거예요. 퍼블리셔들과 계약할 때까지. 즉 뭐냐면 우리 내 친구 길동이 동생 순자 뭐 4명 5명 모여서 자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돈도 모으고 또 내 가져온도 가져오니까 야 우리 3천만 원밖에 없네. 자 3천만 원 가지고 우리 4명은 앞으로 6개월만 버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자. 요거만 가져가고 우리 생활하고 우리 만들자. 열심히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획회의하고 밤새서 라면 먹고 웃고 즐기면서 막 열심히 만들었어. 만드는데 그 종착역이 게임 출시가 아니라 퍼블리셔한테 보여주기 위한 프로토 만드는 예산이라는 거죠. 근데 퍼블리셔하고 계약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뻥! 분해되는 거죠. 다 흩어지는 거야. 우리는 운이 없어.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만나서 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럼 퍼블리셔하고 계약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러면 가장 큰 퍼블리셔라고 말할 수 있는 넷마블이라든지 넥슨, NC 이런 회사도 있죠. 그럼 그 회사들은 그러면 게임 퍼블리싱 계약할 때 쉽게 계약 안 하죠. 야, 얘 누가 만들어? 얘 어디 출신이야? 사장은 뭐 하던 놈이지? 얘는 지금 지분 구조는 어떻게 돼? 다 보고 절대 안 망하겠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회사다. 훌륭한 팀이다. 우와, 개발자 이거 완전 스타 개발자 하나 있고 이거 믿을 수 있어. 그런 회사만 퍼블리싱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도 1년에 라이센싱 계약을 10개를 하면 그 중에 출시하는 게 한두 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임이 이런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바늘구멍, 낙타, 바늘구멍 어떻게 힘들게 가야 되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나는 포토샵만 잘하지 난 일러스트레이터 사용 못해. 나는 파워포인트는 쓸 수 있지 엑셀을 잘 못 써. 나는 유니티를 할 줄 알지 언리얼을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좀 체급이 너무 다르지 않나? 그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렇게 먼 거 큰 길인데 네가 맡은 게 뭐야? 나는 아트. 너가 맡은 게 뭐지? 나는 기획. 네가 맡은 게 뭐지? 나는 프로그래밍. 그러면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지식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 나갔을 때 나보다 먼저 나와 있는 선배들 2년, 3년, 4년 한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가 돼요. 빨리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모바일이 뭐냐, 디지털 컨텐츠가 뭐냐, UI UX가 뭐냐 말이죠. 정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여요. 동적인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공식을 외워서 할 수 있는 구구단 같으면 나도 구구단처럼 알파벳 단어처럼 명확하면 나도 좋겠어. 자꾸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그 100만 분의 1의 확률 같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였단 말입니다. 1분 1초가 굉장히 아깝고 소중하죠. 그런 1분 1초를 아끼는 차원에서 내가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못하니까 포토샵으로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경쟁력이 떨어질 후진 말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해야지. 어떻게 할지는 그건 내 능력이니까. 내가 책을 사가지고 또는 검색해서 방법을 알아서 하든가 아니면 잘하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든가 밥 사주고,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내는 게 디자이너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죠? 책임을 져주는 거야. 그런 디자이너들이 3명, 4명 모여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면 그 게임은 완주를 할 수 있어요. 그 팀은. 그런데 굉장히 지극히 그 레벨이 낮은, 제가 말할 때 이거 그냥 포토샵 하지 말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하면 안 될까? 이거 뭐 골치 아프게 코코스 또 해. 그냥 유니티를 해버리지. 이런 순간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확률이. 우리 목적은 굉장히 작은 점입니다. 그 점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은 깊이보다는 폭넓은 사고입니다. 폭넓은 사고.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것들은 제가 이제 남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게임 개발자, 콘텐츠 개발 책임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만 남았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잠깐 또 이제 궁금한 거 묻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학교 그 체계를 잘 몰라요. 전부 다 그러면 다 그래픽도 다 배우고 기획도 다 배우고 개발도 다 배우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공이 따로 있습니까? 전공이 따로 있어요. 프로그래밍 전공, 아트 전공, 기획 전공. 비율 비슷하게 나갔네. 여기서 기획 전공자들은 제가 하는 말을 더 가슴 깊게 새겨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발 툴이요. 여러분들 지금 유니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직장 나갈 때 지금 유니티 안 쓰고 언리얼 다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언리얼 쓰나? 안 쓰죠? 얼리얼로 바뀌는 시대. 네. 이제 지금부터 개발하는 단계는 다 얼리얼. 그럼 지금 언리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서도? 예. 시간 이래 바뀌네. 내가 처음에 플래시로 게임 만들다가 모바일 게임으로 들어갈 때 전 네이티브로 만들었어요. 그냥 오브젝트 C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처음에 그냥 원초적인 코딩하면서 만들다가 유니티가 워낙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개발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유니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유니티 시작했는데 유니티 개발자가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막 먹고 3년이나 5년 지나고 나니까 발이 차있는 유니티 개발자 지금. 근데 지금 언리얼 개발자가 없어요. 없는데 그 언리얼 개발자들은 대부분이 다 PC 언리얼을 해봤던 사람들이 빨리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PC 언리얼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 직장에서 언리얼만 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네이티브로 개발하다가 플래시도 만들다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야 우리 이번 프로젝트 3D 액션 RPG가 할 건데 이번에 우리 언리얼로 갈 거야. 그리고 개발팀은 언리얼을 한 달, 두 달 내에 숙련되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응 못하면 팀장이 선수 교체하겠죠. 어떻게? 언리얼 개발자를 밖에 데리고 오겠지. 잘하는 애로. 데려오고 좀 약한 친구는 다른 팀으로 보내버리거나 내보내겠죠. 그게 개발팀장, 개발 디자이너가 프로그래밍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우리가 언리얼 개발할 수 있는 팀을 프로그램적으로 세팅하는 것. 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트도. 저는 그래픽 전공해가지고 제 대학 다닐 때는 포토샵 5.0, 4.0 이런 걸 했었거든요. 지금은 포토샵 이상해졌어요. 열어보니까. 툴도 바뀌어 있고 뭐 단축키도 달라진 것 같고. 네, 단축키 많이 달라졌어요. 네. 한 2년만 내가 만약에 농사 짓다 오면 난 못 따라갈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죠? 한 6개월 정도 진짜 잠만 자다가 나왔다 쳐보자고 따라가 친구들이랑 대화될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할 수 있을까 이거? 6개월이면은 내가 내 스마트폰에서 왜 그 데이터 사용량 딱 눌러보면은 내가 뭐 많이 사용했는지 순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면 싹 바뀌어 있어요. 또. 진짜 물론 뭐 카톡 같은 게 1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안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어요. 주로 내가 데이터 많이 사용하는 게 게임이 많으니까 게임이 매달 바뀌어. 저는 이상하게 그렇다. 게임을 하게 되면 나는 한 석 달 하고 나면 안 하게 돼요. 아마 그게 선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그게 무과금 유저의 한계일 것 같아. 그 이상 올라가려고 그러면 과금을 해야 될 것 같아. 과금 유저도 3개월 못 넘기더라고요. 과금 유저들은 3개월 만에 빨리 졸업해버리는 거고 무과금 유저는 버티다가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접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하는 거 뭐냐면 그만큼 트렌드가 빨리 바뀌잖아요. 이 빨리 바뀌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고정에 박혀있는 UI, UX를 배워서는 안 되는 거죠. 바뀌는 사용성이 틀려지잖아. 스마트폰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원래 내가 사용하는 거하고 작년에 사용했던 거하고 재작년에 사용했던 거하고 사용성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디 달라졌죠? 목적이 틀려지잖아. 네. 최초에는 진짜 우리 전화기였지. 네. 전화기인데 인터넷도 되네. 게임도 된다. 요거에 진짜 쭉 키워야던. 지금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얘가 아침이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자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 그죠? 꼭 감기가 껐잖아. 반복 계속 해야 되고 19, 30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바뀌고 있는 이 빠르게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학교 다닌다 하더라도 그러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지.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내 유니티 했어. 졸업하니까 유니티 발이 차인다고 오지 마라 그래. 회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쓸 때 유니티가 얼마 잘하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제는. 저는 나는 어떤 게임을 만들었고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 개발 언어 또는 툴, 이 테크닉이 별로 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취업할 때는 포토샵 상중하 해가지고 포토샵 상위 체크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원들 뽑을 때는 포토샵 묻지도 않는데 디자이너 같으면 디자이너 면접 보러 왔는데 포토샵 잘해요 물어보면 웃기잖아. 안 그래요? 그거 똑같은 거죠.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면접 보러 왔단 말이지. 근데 유니티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 웃기잖아. 이 친구 했는 거 보면 아는데 졸업작품이라고 뭐 습작이라고 가져왔는 거 보면은 아 이거 뭘 유니티를 만들었어요. 유니티를 이 정도 만드는구나. 그 답이 나오는데 그걸 물을 필요가 없잖아. 그만큼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회사에서 사람 보는 방법도 기준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문서에서 체크하고 막 이렇게 가면은 뭐 어떤 테스트 해보는 데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레퍼런스만 보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바일 게임의 이제 UI, UX라는 제목 제가 정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정해놓고 저는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UI, UX, 그 다음에 또는 제가 디자이너가 무엇인지, 또 디자이너가 왜 CEO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툭툭툭툭 던졌어요. 핵심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게임 프로그래밍 전공은 박찬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UX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유저가 갖는 경험, 이제 제작 UX요? 네, 네. 개발자들이 제공하는 유저들한테 제공하는 경험이나 이런 걸 말하잖아요. 아니요. UX는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누르면 소리가 날 것이다. 네, 근데 누르면 소리가 안 나. 이거 잘못된 거나? 누르게 만들자 사람들이죠. 착각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이게 UX죠. 당연히 나야 될 것 같아요. 말은 이제 대표님께서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경험. 사용자의 경험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아, 문 손잡이가 사용자 입장에서 왼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 오른 손잡이 편의해서 만드는 거잖아. 이게 UX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많다는 거지. 자동차를 탈 때 손잡이가 뭐 오른쪽에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 UX는 왼손 오른손 많이 따지거든요. 왜냐면 폰을 파지할 때 왼손을 쥐는지 오른손을 쥐는지. 예, 하여튼 UX는 그렇다 가정하고. 네. 그럼 질문 조금 바꿔서 그럼 대표님께서 혹시 사용자들을 특히나 그런 뭐랄까 대표님의 색깔이나 회사의 스타일 같은 게 있나요? 그 사용자를 위해 특히나 중요시하는 한 가지 요소라든지 UX에서 UI, UX에서 아이덴티티를 넣는다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편의성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저도 배우고 네. 알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고 그 부분은 저는 시각 디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 JYP 노래 보면은 JYP 맞나? 네. 박진영. 네. 걔들 보면 전주 타이틀로 나오다 JYP 딱 나오다 중간에 한 번. 네, 목소리가.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아이덴티티거든. JYP 음악이라는 걸 알는 거잖아요. 그거는 UI, UX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방법이랑 UI, UX는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들어가 있다라면 기자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유저 사용자 경험하고의 다른 점이라고. 네, 이게 그 GUI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GUI. 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버튼은 무조건 오렌지색으로만 해. 라는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컬러와 비컬러 중에서, 흑백과 컬러 중에서 나는 컬러를 오렌지만 쓸 거야 라는 것은 아이덴티티를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GUI는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UX는 절대 안 되는 거지. UX는 구글 검색창에 항상 상단이 있는데 우리 무조건 우측 하단에 있어. 이거는 사용자를 기만하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래서 UX에는 아이덴티티가 들어갈 수가 없다. UI도 들어갈 수가 없다. 단 GUI는 어느 정도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정의될 수 있다.